Hello, mate. 안녕하세요. 호주. 그 중에서도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호주에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호주에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그 예시들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호주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밀리 스트림이라고 있습니다. 패밀리 스트림. 만약에 어느 사람이 영주권자라고 합시다. 그분이 싱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연애를 하다가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에 살게 되죠. 그러면 그 여자분은 자연적으로 영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패밀리 스트림이죠. 두 번째 경우는 워크 스트림입니다. 워크 스트림. 그러니까 호주는 저번 편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부족합니다.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주 내에서 특히나 직업군이 부족한 그런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직업이 부족한 직군에 있는 해외 사람들을 이렇게 이민자로 우선순위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워크 스트림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비즈니스나 또는 인베스트먼트 스트림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리고 나는 호주에 가서 정착하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호주 정부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호주 정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어느 정도의 호주에 이바지를 하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런 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또는 인베스트먼트 스트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는 레퓨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거고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말이 많던데, 네, 호주는 한국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호적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비자는 워크 스트림 중에 한 개인 스킬 인디펜던트 비자, 스킬 인디펜던트 비자 넘버로는 189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주 정부는 이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렇게 옵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옵션이 슈퍼에 갔는데 많은 과자가 있어요. 많은 과자가 있으면 다 사고 싶긴 하지만 캐시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몇몇 가지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먹고 싶은 걸 사겠죠. 호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저번 편에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생각해보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 먹고 싶은 과자를 사듯이 최고 호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게 되는 거죠. 189 비자. 189 비자는 바로 그런 비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호주 정부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부족 직업군들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호주는 매년 회계연도가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시간은 2018년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이지만 저는 지금 2019년도 회계연도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바로 2019년 회계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매년 3월에서 4월쯤 가면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이 발표됩니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발표되면서 바로 이민 정책에 대한 TO도 함께 발표가 되는 거죠. 즉, 직업군에 있는 사람을 몇 명을 뽑을 것인지 이 TO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회계연도에 그것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189 비자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나 189 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매년 발표되는 TO를 유심히 보셔야 될 것입니다. 189 비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직업을 나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업에 대해서 자신 있기 때문에 호주로 이민을 갈 것이다 라고 하실 텐데, 이것은 포인트제예요. 그래서 무조건 직업에 자신감이 있다 라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있습니다. 189 비자는 45세 이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45세 이전에만 바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세 이상이 되신다면 이 비자는 고려하실 수 없게 되는 거죠.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주 정부는 되도록이면 젊은, 일할 수 있는 그런 워크포스를 원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은 선호하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주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보다는 오히려 호주 정부가 베풀어야 되는 혜택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45세 이하가 되어 45세 이하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5점에서 나이별로 30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도 중요합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0점에서 2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또한 중요한 거죠. 경력은 호주 내 경력과 호주 외의 경력으로 나누어집니다. 호주 내의 경력은 0점에서 20점까지, 그리고 호주 외의 경력은 0점에서 15점까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학업 또한 고려됩니다. 학업이 왜 고려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에서 배운 학업이 나는 유용하다라고 해서 호주로 왔는데 다 그렇지는 않죠. 약간의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고 컨텐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호주 내에서 배운 학업을 좀 더 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 내에서 만약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란다면 10점에서 2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점수들을 합산을 해서 60점 이상이 넘게 되면 나는 호주에 이민을 오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향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EOI, Expression of Interest 라고 해서 호주에 이민을 가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신청이 되었고 뭐 나는 그냥 호주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것은 단지 나는 호주에 이민을 가고 싶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뭘요? 호주 정부의 대답을요. 그럼 호주 정부는 볼 거예요. 이렇게 A란 사람도 의향서를 제출했고, B란 사람도 의향서를 제출했고, C란 사람도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점수별로 나누는 것이죠. 보니 A란 사람은 85점을 가지고 있어요. B란 사람은 70점, C란 사람은 65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명밖에 뽑을 수 없다고 한다면 A와 B를 뽑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호주 정부는 A와 B에게 인비테이션을 발부하게 됩니다. 인비테이션. 초대장이죠, 맞죠? 말이 좀 웃긴데 공식적인 영어예요. 공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비테이션을 발급하게 돼요. 그러면 인비테이션을 받은 A와 B는 호주 정부의 189 비자를 어플라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순서가 조금 까다롭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점수가 60점 이상이 넘었다라고 한다면 Expression of Interest를 신청하고요. 그리고 호주 정부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인비테이션을 받고 나서 189 비자를 어플라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189 비자를 어플라이 하고 나면 며칠 또는 몇 주 내로 189 비자가 승인되었다라는 그랜트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호주 영주권자가 되신 겁니다. 호주 영주권자가 되면 혜택이 많죠. 첫 번째로 메디케어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카드는 뭐냐 하면 한국과 시스템이 다른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의료제도입니다. 그래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5년간 호주에 합법적으로 머무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말이지만 비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5년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예,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리뉴를 해서 다시 5년간 이렇게 갱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한국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은 첫 번째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시민권의 신청 기준은 영주권을 받고 1년 이내에 1년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누구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권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 상대적으로죠. 상대적으로 영주권보다는 시민권이 상대적으로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는 다른 똑같은 자기 본인의 스킬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주 정부의 후원을 받게 되는 또 다른 스킬 노미네이티드 비자 190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